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 게다가 평생 직장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절반은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 2라운드를 다른 나라에서 설계하고 싶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73%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이민 선호국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인데요.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높아져가는 장벽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상 실행에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을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만만치 않은 숙제죠. 여기 한국인이 잘 모르는 곳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넘실대는 곳. 따가운 햇살과 자연 속에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민의 블루오션을 찾아 섬으로 떠난 한인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도양에서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 인도네시아는 5,000km에 걸쳐 무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바로 동쪽의 발리.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휴양지죠. 특히 이곳의 해변에는 1년 내내 고르게 파도가 쳐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발리의 도로를 서핑보드를 실은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서핑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김도균 씨인데요. 언뜻 보기엔 현지인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발리는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자주 탑니다. 서핑 갈 때나. 발리 시내 한 곳에 위치한 서핑 캠프. 현지 리조트의 한쪽을 빌려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막 외출했다 돌아온 김도균 씨가 스태프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강습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마침 이들에겐 한국에서 서핑을 즐기러 오는 이들이 많은 겨울이 서핑 성수기라 챙겨야 할 게 적지 않다는군요. 약 한 30명 조금 30명 약간 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부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문제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차가 세대에서 2대가 더 늘어야 될 수도 있어.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수강생들을 실은 승합차가 서핑 장소로 이동합니다. 파도가 가장 좋은 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보드를 챙겨 나서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절경인 서핑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망원 렌즈를 단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강습생들의 서핑을 촬영하는 현지인 직원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이 많이 되는 카메라를 우선수로 해서 장비 항상 준비를 해서 보통 이제 손님들이 항상 이제 타시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본인이 오늘 어떻게 탔고 이런 자세를 고쳐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핑 시작. 밀려오는 파도의 성질을 잘 파악해 보드 위에서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서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만 서퍼들은 전혀 지겨운 줄을 모릅니다.
한 번 파도 위에 올라타는 데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강습생들마다 실력차는 조금 있지만 다들 수준급이네요. 김도균 씨도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프로급 실력을 뽐냅니다. 이렇게 3시간 정도 현장 강습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캠프로 돌아오면 망원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며 각자의 서핑 자세에 대한 코치를 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테이크오버 타임이 자꾸 빠져. 이게 보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힘이 자꾸 없으니까 보드가 많이 흔들려. 본인이 체중을 이용해서 보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자꾸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래 되는 거야. 영상 리뷰 시간이 끝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립니다. 김도균 대표와 스태프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강습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날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에 고향의 맛이 더해져 식사 자리는 웃음꽃 활짝입니다. 오가는 얘기를 듣자 하니 한국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발리에 오게 된 사연은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올까? 막 이런 거. 오늘은 또 얼마나 엄청난,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오늘은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여기면 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놀러 다니고 아침에 서핑 가고 이러니까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서핑을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전에는 약간 한국에서 살면서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항상 이제 스트레스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발리에 처음에 여행을 와가지고 서핑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그 스펀지 보드 위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의 감정을 일단 잊을 수가 없지. 오늘은 어디 가서 파도를 타지? 어딜 가야 파도가 있을까?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요. 네. 그러면서 파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히 배고파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잠이 오면은 잠을 자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 말로 딱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냥 파도가 오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핑 캠프를 뒤로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김도균 씨. 한창 집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네요.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는 걸 보니 김 대표에게는 뭔가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주가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새롭게 이전을 해요. 새롭게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제가 지금 호텔 안에 렌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땅을 장기 임대를 해서 제가 필요한 용도로 저한테 적합하게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하, 드디어 자신의 건물을 가지게 된 거군요. 발리에 정착한 지 5년 만에 이룬 쾌거이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도균 씨는 어쩌다 발리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올 때는 뭐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 그러니까 석 달 일정으로 제일 처음에 왔었으니까 석 달 생각하고 비행기표 석 달짜리 비행기표 하나, 그다음에 가벼운 이제 백팩 하나, 그다음에 서핑보드 하나.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용돈 이제 일을 할 거니까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준비한 한 한국 돈 가서 혹시나 모를 비상금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첫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굳이 내가 한국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나 한국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가지고 그날 그냥 비행기표를 거짓말 하나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비행기표 찢어서 쓰레기통 버리고 계속 발리에서 좀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무작정 눌러 살게 된 발리가 이제는 김도균 씨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거죠. 취미가 직업이 되고 직업이 사업이 된 김도균 씨의 발리 생활은 자신의 서핑 센터를 갖게 되면서 바야흐로 본선 라운드로 접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발리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말했던 이제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음식도 당연히 그릴 거고 친구들도 그릴 거 그런 그리움이 제일 컸고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아마 역시나 이제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는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법적인 보호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발리에서 서핑 캠프 사업을 하는 데 대해 현지 이민국이 시비를 걸어와 애를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역시나 우리 동포들이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한국 분들이 이제 발벗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민국 찾아가서 중간에 얘기도 이렇게 좀 잘해 주시고 서류 정도 정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 주셨던 부분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예. 모처럼 공항에 왔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조카를 마중 나온 길인데요. 발리가 처음이라는 조카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은 삼촌입니다. 발리 와서 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서핑이면 서핑하고 싶어? 네 하고 싶어요. 호주에서 왜 서핑하라 했는데 할머니가 더 재밌어가지고 되게 유명하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치 발리는 서핑이지. 조카라고는 해도 고객이 한 명 늘어난 셈이네요. 강습생들을 위한 숙소를 갖춘 삼촌의 서핑 캠프에 짐을 풀고 발리 첫날인 만큼 삼촌의 안내로 해변가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 자리로 옮겼습니다. 오징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다 발리에 들른 조카는 이민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삼촌 근데 이민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면 힘든 것도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런데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닌 현지 스태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분명 한국 스태프들도 있지만은 현지 스태프들과 이제 발을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까 네가 말했듯이 다문화다 보니까 그 문화를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리고 말도 당연히 큰 목을 하고. 왜냐면 내가 살면서 인도네시아 말을 쓸 일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당연히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 나라 현지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괴리가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다를까 했는데 달라. 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나는 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생활비도 벌어야 될 테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문화적에서 오는 차이가 되게 컸지. 해가 뉘엿뉘엿 바다 저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삼촌과 조카의 타국 생활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서핑이 좋아 발리에 정착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고 있는 김도균 씨.
이민자로서 그는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적은 생활비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발리는 휴양지고 관광지잖아요. 하지만 현지인들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가격적인 물가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되게 크게 나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현지인 친구분들이 밥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에서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 끼를 해결해요. 근데 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소비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컬적인 가격적으로 저는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많게는 한 30만 원? 한 40만 원? 먹고 쓰고 한 돈. 네, 그 정도 저는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도균 씨의 이민 생활이 빠듯한 건 아닙니다. 바다 위의 김 씨가 오로지 파도만을 바라보듯 발리에서의 삶에도 큰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Take me under your wing, crack of thunder, as the wild birds sing. You can hear hunger crying out, a sonic echo that leaves no room for doubt. 코워킹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발리는 정말 소소한 거에 행복감을 정말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딱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돈 10,000원이 진짜 국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돈 10,000원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 돈 10,000원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아, 좋다. 딱 그 소소한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되게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한국에서의 이제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여기서는 남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면 되고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기준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이 되고 그에 맞춰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김도균 씨는 오늘도 작은 서핑보드 하나에 의지해 인도양의 넘실대는 파도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You and me, 2 worlds apart, but there's a spark, a chemistry lighting up the dark. Thank you. You feel right for me, I feel right for you. You and me, electric tension in a crowded room. It's unmistakable, a sonic boom. You feel right for me, I feel right for you.